그런데 B형 간염이 뭔가요? 간경화가 뭔가요? 나 사실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이거 몰랐어. 네, 안녕하세요. 간 보는 의사원입니다. 아무래도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환자분들 평균 연령대가 5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한 30대만 돼도 엄청 젊으신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간혹 외래에 20대 환자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 오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요새는 뭐 늦게까지 부모님 케어를 받다 보니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MZ세대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좀 느낀 게 어휘력이 조금 약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뭐 MZ분들이 다 그러다는 거는 아니니까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단어는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단어 자체를 모르시는 경우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만성 B형 간염에 간경화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드님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20대 아드님이.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설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어머니 상태랑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치료할 거랑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아드님 보호자분은 궁금하신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드님이 하는 말씀이 그런데 B형 간염이 뭔가요? 간경화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요새 제 유튜브가 이제 주로 공부하시는 환자분들이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준이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 간질환을 접하는 환자분들을 위해서 자주 나오는 용어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간염이에요. 의학에 무슨 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나올 텐데 기본적으로는 염증의 준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간염이라는 거는 간에 염증이 있는 거예요. 뭐 간에 염증이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다 이런 거는 급성간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옛날부터 염증이 계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거는 만성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간염에서는 만성이랑 급성 기준을 6개월로 봐요. 그러니까 6개월 넘어갔으면 만성간염인 거고 6개월 안 됐으면 급성간염이라고 보통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성간염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옛날 생물 시간에 배우셨죠? 그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병원체 중에 세균이랑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세균은 독립된 세포로 돼 있어서 혼자 살 수가 있는데 바이러스는 핵산이란 단백질로만 돼 있어서 혼자는 못 살아요. 어딘가 반드시 숙주를 찾아서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데 간염 바이러스는 간세포를 숙주로 삼는 바이러스들입니다. 간염 바이러스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게 A, B, C, D, E가 있어요. 이 중에서 유명한 게 B형 간염 바이러스랑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왜냐면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랑 C형 간염 바이러스는 주로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평생 있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평생 동안 사람 간세포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증식하고 막 하면서 간에 상처를 남기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간경화까지 일으키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반면 A형 간염 바이러스랑 E형, 마지막에 있는 E형 간염 바이러스는 만성 형태보다는 급성 형태로 오는 거가 훨씬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 먹고 조개구이라든지 아니면 멧돼지 피라든지 이런 걸 잘못 드시고 확 걸렸다가 확 낫는 형태가 A형이랑 E형이고 이 A형이랑 E형은 주로 만성으로는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D형 빠졌어요. D형 간염 바이러스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약간 하수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게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B형 간염에 D형 간염까지 붙은 바이러스는 많이 없는 편이고 주로 이제 뭐 러시아나 무슨 키스탄 이쪽 환자분들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D형 간염은 약간 B형 간염이 있을 때 한 번 더 걸릴 수 있는 친구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자적으로는 안 걸려요, 거의. 자, 첫 번째 용어가 이제 간염이었고요. 두 번째 용어는 간경화 용어를 알아볼게요. 간경화는 간이 엄청 딱딱해지는 걸 뜻합니다. 제가 뭐를 예로 들까 생각했는데 생각나는 게 두부밖에 없어요. 우리가 슈퍼에서 두부 한 모를 딱 사올게요. 그럼 처음 샀을 때는 두부가 엄청 말캉말캉하고 부들부들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계속 바깥에 두면 어떻게 되나요? 두부가 물기가 날아가면서 딱딱하게 굳게 되죠?
간이 그런 식으로 심하게 굳어버린 거를 간경화라고 합니다. 사실 의학 용어에서는 이제 정식 용어에서는 간경화보다는 간경변증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권유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간경화라는 표현을 좀 더 익숙해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같은 뜻이니까요. 간이 굳으면 당연히 간이 해야 될 일을 못하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용어는 지방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푸아그라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 비싼 프랑스 음식 있잖아요. 푸아그라 딱 먹으면 되게 막 고소하고 막 진한 맛이 끝맛에 쫙 남거든요. 그게 뭐냐? 지방 맛이에요. 간에는 원래는 지방이 잘 쌓이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몸에 살이 찌다 보면은 몸이 처음에는 바깥에 피하 지방에다가 뱃살로 지방을 쌓게 되고요. 이 뱃살에 지방을 쌓았는데도 계속 지방이 더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다른 곳에다가 지방을 쌓아놓게 됩니다. 그럴 때 주로 쌓게 되는 게 내장 지방, 내장에도 쌓고 간에 쌓이면 이게 이제 지방간인 거예요. 그래서 간에 지방세포가 침착이 돼가지고 간이 약간 이렇게 노르스름 노랗게 된 거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전체 간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한 5% 이상 지방이 쌓여 있으면 지방간이라고 해요. 생각보다 이 기준이 되게 낮죠. 근데 지방간도 등급이 있어요. 이게 막 조금 쌓였냐, 많이 쌓였냐에 따라서 그냥 약간 조금 쌓였으면은 경도 지방간, 마일드 패티리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보다 좀 더 많이 쌓였다. 약간 그렇게 중간 정도로 쌓였으면은 중등도 지방간. 2단계라고 얘기를 하고 전체 간에 막 3분의 2 이상이 66% 이상이 다 지방으로 뒤덮여 있다. 이거는 이제 고등도 지방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설명드릴 용어는 복수예요. 한자가 용어라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복자가 배복자이고요. 수는 물수자예요. 그럼 해석을 해보면 배에 물이 찬 거를 복수라고 합니다. 그럼 뱃속에는 원래 물 없어요. 소변 이런 거는 방광 안에만 들어가 있고요. 우리 변, 설사가 나온다고 해도 걔들은 장 안에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강안 자체에는 물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물이 차는 거를 우리가 보통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에 물이 차게 되면은 먹은 것도 없는데 배가 부르고 막 어쩔 때는 배가 출렁출렁 막 물소리도 가끔 나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복수 차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확률적으로는 한 80% 정도는 간이 원인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일단 소화기 내과, 특히 간 보는 곳으로 오시게 되면은 알아서 진단을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한번 용어를 정리를 해봤고요. 혹시 이거 외에도 나 사실은 남들은 다 아는 것 같은데 난 이거 몰랐어 라고 뭐 모르는 용어 있으면 댓글로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저는 이게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맨날 이 용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상대방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도 여러분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른다고 처음에 알려주셔야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모르는 단어 있으시면은 또 한번 제보를 해주시고 다음에 또 그런 거 모아서 한번 설명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